오늘 2024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킵니다. 또 오전에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국회에서 본회의에서는 그 국정조사와 관련된 그 안건을 이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오전에 그 특위에서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요. 오후에 이제 안건이 이제 통과될 예정인데 여야가 모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오선에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이고 45일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국방부, 기재부 등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국정조사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지금 뭐 탄핵 심판이 있고 수사가 있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새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저는 지금 무안 공항에서의 제주 항공 그 대참사로 네. 지금 국가적인 이런 어떤 추모 분위기에서 또 이런 국정조사를 또 시작을 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저는 대단히 좀 부적절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컨트롤 타워도 지금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지금 하면서 네. 특히 관련된 장관인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도 지금 부재 중이고 네. 경찰청장도 부재 중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등등등 많은 어떤 이런 분들이 국정조사에 와서 이제 나와서 이제 뭐 답변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이런 어떤 수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지연 내지는 방해가 될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많은 차원에서 지금 시점적으로 저는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그 공수처라든지 경찰 뭐 등등에서 지금 엄청나게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수사를 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게 사실은 국회가 잘하신 것처럼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밝힐 수 있는 것은 극히 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또 국정조사까지 한다? 네. 이런 것은 저는 다분히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의 어떤 공세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고 과연 이 국정조사로 뭐 밝혀질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무수한 국정조사를 이제 해 왔는데 네. 사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이때까지 뭐 제 기억으로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이렇게 한 것은 특히 이런 어떤 그 무안공항에서 이런 대참사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정쟁용 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쟁용 공세다. 2월 13일까지 조사를 하는데 국민의힘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국정조사는 뭐 지금 저 하나의 이제 정쟁용이다 이제 이런 평가도 이제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국회 차원에서 수사 같은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잘 내용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국민들한테 좀 알 권리 차원에서 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된다 이런 그 긍정적인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무한 그 지금 참사로 인해서 많은 그 희생자가 생기고 또 그래서 지금 국가적 애도 기간까지 설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모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또 애도를 표합니다. 또 네.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도리고 또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정과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조특위 관련돼서 지금 야당에서 정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참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픔과 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슬픔은 슬픔인 것이고 네. 또 국정은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나 지금 여당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또 수사도 방해하고 있고 예. 본인 스스로가 지금 참석하지 않아서 나가지 예. 않아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예. 내란죄는 내란죄고
또 이건 이제 현행범 아니겠습니까? 현행범입니다. 예. 지금 그 구속되고 있는 그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각 장관, 장성들, 경찰청장들 다 현행범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그 수괴인 대통령이야말로 현행범 중에 현행범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을 가지고 예. 일이 하겠지만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까지 예. 이제 발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뭐 국정 혼란을 누가 초래했습니까? 예. 지금 여당을 포함한 지금 현재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까지 같이 지금 동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내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측이 마치 지금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네 국방부 장관이든 각 장관들을 왜 그 행안부 장관은 사퇴를 한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지금 공백이 생겼습니까? 여당이 포함하고 있는 집권 세력에 의해서 참 일어난 그야말로 참혹한 예.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지금 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또 이것을 소명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태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차원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들을 시시비비를 가릴 건 가리고 또 책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지 규명할 것들은 또 규명해야 하는 것이 국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여야가 늦게나마 이렇게 합의를 해서 출범을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왕 출범했는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바람을 조금 전에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법원이 오전에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의 출석 요구 그동안에 이제 세 차례 불응한 점, 그리고 내란 수괴, 그다음에 직권남용 이런 그 혐의에 대한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점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7일 이내에 집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 시한은 6일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체포영장 발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거기 앞서서 좀 전에 우리 서가문 의원님께서 현행범이다. 대통령과 각 장관들은 현행범이다. 또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법치주의를 저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 말씀이시다 생각합니다.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기소도 되지 않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현행범이다. 또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데 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히 이런 어떤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사안에서 저는 현행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실체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 이제 잡범도 아니고 도저히 우려라든지 이런 어떤 사항도 없는데 한 3번 정도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국가의 이미지라든지 국격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직 국가 원수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이렇게 이제 발급하는 게 맞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검찰에 7번이나 소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두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법카 문제에서 검찰에서 많은 출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두하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검찰에서 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절차적으로 봤을 때 과연 공수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즉 지금 현재 그 내란 관련된 수사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경찰은 없고 경찰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이제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이제 그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이 일단 절차적으로 명백하게 위배가 된다. 그다음에 또 통상적으로 보면 공수처법에도 이 영장 청구는 심리가 예상되는 중앙지법에 해야 됩니다. 중앙지법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서부지법에 했죠. 이것은 또 일부에서는 판사 쇼핑이라는 이런 어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지법 원장이 지금 헌법재판연구소 지금 후보자 중에 지금 여기선 원장이 있고 또 마은영 후보자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많은 서부 지원에 한 꼼수를 이제 하지 않는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공수처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영장은 이제 발부가 법원에서 이제 된 그런 상태고 오늘 그 지금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고 불법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혀서 앞으로 이 영장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조롭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참 부끄럽고 정말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이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 그 제도상에 약간의 미비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수사권과 또 기소권들이 각각 유무가 있는 기관이 있고 없는 기관이 있고 경찰청에서 기소권이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경찰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 공수본에서 조율을 해서 공수본에서 조율을 해서 공수처에서 이것을 발부하는 것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절차적 규정사항에 약간의 미비가 있더라도 현행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은 누구나 다 그 합법성을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집권당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현행범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범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현장에서 잡히면 현장에서 누구나 다 그 명명백백하게 보면은 그것을 그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따로 누가 죽였는지를 막 찾아야 되지를 않고 그냥 그 현장에서 그 범행을 저지른 것을 누구나 다 목도하면 그게 현행범인 거거든요. 지금 그 내란죄라든지 그다음에 그 헌정 질서를 유린한 지금 이 작금에 이 일련의 위법한 불법 행위들은 다 현장에서 다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다 TV로 중계되는 모습들을 다 봤고 또 그와 관련된 자들이 지금 검찰에서 다 진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런 현행범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지 않고 있죠, 일반적으로 잘. 그건 뭐 그 내용 자체를 다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집권 세력으로서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집권당에서 그것을 막을 여러 가지 형태로 관여돼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절차에 의해서 유무죄는 그 후에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는 그때 가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변호사 이제 뒤늦게 변호사 임명 선임하고 선임께 제출했다고 합니다만은 국민들과 이 국가 경제가 더 이상 파탄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일정들이 마련돼야만이 국제적 신인도도 더 이상 더 추락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출발점은 대통령이 나가서
알겠습니다. 수사를 받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수사도 지금 뭐 정점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벽두에 또 어떻게 될지 한번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2023년 4년 마지막 날인데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부로 이송된 지 이제 15일이 내일로 이제 공포 시한이 다가와서 오늘 요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서 같이 이런 쌍특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 그 임명 추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그 본인의 어떤 생각이 크게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본인에 대해 와가지고 본인 스스로 권한대행의 어떤 그런 어떤 선택의 폭이 좁다고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왜 쌍특검법에 대해서 일단은 그 제 요구를 거부를 계속해서 했냐면 결국은 그 특검의 추천권이 원래 통상적으로 여야가 한 명 한 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이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상권 분립, 즉 이런 어떤 임명권의 정면으로 본질적인 침해가 오기 때문에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 조사 대상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특검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이제 파헤치기보다는 계속적인 어떤 마구잡이였던 그런 어떤 조사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혹시 벌어지게 되는 어떤 조기 대선 기간 중에도 이것을 정쟁화 이슈함으로써 조기 대선에 유리한 어떤 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고 지금 현재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최상목 대행도 저는 입장이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도 지금 현재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에 있던 그런 어떤 사례를 이제 참고 삼아서 결국은 대통령이 거리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탄핵 심리 이전에 과거에 2017년도 초에 그 추천 이제 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례를 따랐는데 이 사안도 그 선례를 저는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헌법재판관 구인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헌법학자들 100명이 넘는 헌법학자들이 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국회에서 추천한 국회에서 선출된 후보들에 관해서는 임명해야 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그 권한대행은 위헌이다.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헌법학 100명이 넘는 그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입장이죠. 발표했습니다. 헌법학자들입니다. 헌법 전문가들이죠.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재판관 임명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였던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와라. 여야가 합의해와라고 했습니다. 그 임명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그 헌법 사항을 여야 합의로 격화시킨 그런 그 몰상식한 짓을 해서 결국 아웃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헌법 사항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걸 정파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4월이면은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맞춰집니다. 그 전에 당연히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지연작전을 써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내년 4월에 가면은 그나마도 6인 체제가 아니고 이제 4인 체제로 가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성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니다. 그럼 그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면 헌법 자체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버리고 마르는데 2차, 3차 그런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위헌적인 그 논란들을 더 이상 중지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상목 대행도 한덕수 그 대행 때 대행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 대적 신인도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합니다라고 건의했다라고 중앙일보에 어제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 대행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헌재를 임명해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그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를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책무에 최상목 책무를 거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택 어떨지 한번 좀 많은 분들께 이제 지켜보고 계실 것 같고 시간이 뭐 다 돼서 짧게 좀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좀 뭐 과제라 그럴까요? 좀 조언 한마디 좀 주시죠. 일단 정말 가장 어려운 어떤 비상시국에 지금 현재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 만큼 일단 국가적으로 빨리 이런 것을 잘 수습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좀 중심적인 좀 역할을 좀 하는데 많은 어떤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비대위 구성도 좀 화합형, 통합형으로 좀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비대위가 당은 물론이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국정에 좀 중심적인 그런 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과 국정이 좀 안정되는 쪽으로 좀 기했으면 좋겠다. 홍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집권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러기를 그렇게 좀 뭔가를 당이 변화해서 이 책임 있게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그나마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권영세 위원장의 비대위는 뭐 거의 F학점 정도로 국민들 평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인물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걱정을 많이 주는 그런 비대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걱정도 감안해서 순항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